이번 시간은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의 심전도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크게 이제 포칼이랑 멀티포칼로 나눠서 접근해 볼 텐데 이번 시간은 포칼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심장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뭐죠? 바로 SA 노드입니다. 동방결절에서 흥분을 만들죠. 그런데 다른 곳에서 이 흥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기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회기로가 형성이 되거나 리엔트리가 생기거나 아니면 자동능, 오토마티시티가 만들어지거나 비정상적으로 자동능이 생기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유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딴 곳에서 흥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소적으로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대개는요, 이게 100ppm을 넘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SA 노드, 우리가 보통 심장의 박동수 60에서 100bpm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요거를 압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흥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결국 얘를 압도하고 얘가 새로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 흥분, 전도 방향이나 어떤 이 패턴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심전도에 찍히는 피파의 형태가 달라질 겁니다. 요거를 포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레이트가 얼마라고요? 빠릅니다. 100bpm을 넘는다. 보통은 120에서 160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피파 형태가 뭔가 달라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P-파라고 이제 제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고 역으로 이 형태에 따라서 위치를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건 보통 이제 오른쪽이죠. 우리가 SA 노드라고 하는 게. 그래서 V1 같은 경우는요. 자, 일단 흥분이 만들어지면은 오른쪽, 그리고 이제 왼쪽.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흥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V1에서는 이때 양의 방향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나 이제 왼쪽, 심방으로 갈 때는 네거티브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만약에 이제 여기서 흥분이 만들어졌다라고 해볼게요. 왼쪽에서. 그럼 아무래도 이쪽 V1 쪽이랑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방향이 올 거기 때문에 흥분이 다가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의 벡터로 그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왼심방 가쪽 몰려가지고 이제 여기에 또 만들어지게 되면요. 아무래도 립리드 기준으로는 AVL이나 또는 이제 리드 1 같은 경우 있죠. 자, 이게 어디 있죠? 리드 1 그리고 리드 AVL이죠. 요쪽은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면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들의 입장에서는 멀어지니까 네거티브하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심방에 만약에 이제 좀 아래쪽에 형성이 됐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올라가겠죠, 흥분이. 그러다 보면은 립리드 기준으로 아래쪽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AVF, 그리고 리드 3, 리드 2, 여기 있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멀어지니까 아무래도 네거티브하게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피파는요, 요렇게 내려오죠. 보통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얘네들이랑 양의 관계를 가져요. 보통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오히려 멀어지기 때문에 네거티브하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SA 노드 굴리듬에서 만들어진 QRS랑은 별반 다를 게 없겠죠. 일단 흥분 장소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AV 노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전도가 될 거잖아요. 심실의 전도는 비슷할 거기 때문에 QRS에서는 별 차이를 못 느낀다. 좁은 QRS가 관찰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번에는 A 대 V의 전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 텐데 지금 우리가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레이트, 그 다음 피파, 그 다음 QRS 했으니까 이제 P와 QRS의 관계, 바로 A와 V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대개는 1대1로 가요. 차단이 안 생기는데
그러나 이게 이제 방실 차단이 동반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가능하냐면 벤케바의 있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PR 인터벌이 점점 길어지다가 결국에는 딱 끊기고 다시 시작되는 형태 있죠.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정형으로 2대1 또는 3대1 방실 차단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디곡신 때문에 방실 차단이 동반이 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딱 고정된 거라기보다는 A 대 V의 관계는 조금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런 이제 앞에 공부했었던 메인 특징을 조금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방실 차단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이 심방 빈맥이 멈추는 건 아니겠죠. 왜냐면 일단 심방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방실을 차단한다라고 해서 이 부정맥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이건 계속 되겠죠. 이건 이제 어떤 거랑 차이점이 있죠?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었던 AVNRT 노드랑 관련이 있는 것 그리고 이제 AVRT 중에서도 정방향 요렇게 가는 거 있죠. 요런 것들이랑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얘네들은 노드를 블락시키면 아무래도 이제 그 빈맥이 멈출 수가 있는데 이 심방 빈맥 같은 경우는 이걸 전도를 억제한다라고 해서 이 자체가 멈추는 건 아니죠. 그런 감별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려야 되는 게 바로 심방 조동과의 차이점이에요. 요게 딱 봐도 톱니바퀴 모양의 심방 조동 형태 보이죠? 보통 여러분들이 심방 조동이 무조건 규칙적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대부분은 그렇지만 흔하진 않아도 이게 불규칙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irregular하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심방 빈맥 역시도 방과 실의 관계가 보통은 1대1이지만 바뀔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벤케바흐 형태 같은 경우는 이게 PR 인터벌도 계속 바뀌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A와 V의 간격이 고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감별할 때 A와 V의 관계로서 감별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이런 예외 조항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 아무래도 이 P'와 P' 사이에 등 전위선 유무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위의 심전도가 포칼 에이트리얼 타키카디하고 요게 에이트리얼 플러터죠. 보시면 심방 조동은요 계속해서 흔들리는 기저선이 흔들리고 있죠. 톱니바퀴 모양의 라지 F파가 등 전위선의 출현을 방해하고 있는데 지금 포칼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 같은 경우는 일부가 보여요. 등 전위선이 보이죠. 그래서 이게 둘을 감별할 수 있는 큰 특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린 특징 한번 볼까요? 지금 속도가 빠르죠. 얼핏 봐도 지금 두 칸이기 때문에 300을 두 칸으로 나눈다. 150 bpm 정도로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내로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QRS라고 한다면 자, 이게 지금 앞에가 P파예요. P파 그리고 QRS, T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이게 리드2죠. 평소에는 우리가 리드2에서는 파지티브하게 그려집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왜 파지티브하게 그려져야 되는지.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네거티브하게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얘네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어떤 딴 곳의 흥분이 같은 장소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거는 멀티포칼은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겁니다. 멀티포칼 같은 경우는 이 P'파가 또 서로 모양이 달라요. 그게 또 특징인데 그건 아닌 것 같죠. 일단 양의 방향으로 그려져야 될 전형적인 형태가 지금 뒤집혀 있다. 여기서부터 SA 노드에서 출현한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심방 빈맥일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다행히도 지금 방실의 관계가 1대1인 것 같죠. 뭔가 이제 차단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래서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패턴이다. 만약에 이게 쭉 계속 이어져서요. 동방결절에서 나타난 P파가 이제 이어진다. 그럼 이제 비교하기가 쉽겠죠.
그때 나타나는 동방결절의 아무래도 속도는 더 느릴 거고 형태도 다를 거고 양의 방향으로 그려지겠죠. 만약에 이제 같이 보이면 그게 이제 비교가 되니까 더 쉽게 구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